안녕하세요, 주피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16화 리뷰 및 체크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피스 1116화 첫 장면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 베가펑크의 메시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세계는 바다에 잠길 거다라는 말에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세계를 바다로 가라앉힌 병기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80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는지 의아해하고 있죠. 그리고는 꽃의 방에 있는 이무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 여성의 초상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외모는 비비와 상당히 닮았으며 네펠탈이 디 릴리인 것으로 추측되죠. 그렇게 장면은 알라바스타로 전환되는데 비비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카로와 이가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코브라 국왕의 초상화와 관이 있는 걸로 보아 레벨리에서 죽음을 당한 뒤 알라바스타로 이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집트를 모티브로 한 알라바스타인 만큼 코브라의 시체를 훼손하지 않고 미이라 형태로 보존하여 영생을 기리고 파라오로 추앙할 것 같죠. 또다시 베가펑크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데, 얼마 전 해수면이 상승한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며 사죄하죠. 하지만 미래의 더 편한 삶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베가펑크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미래 산업의 주동력인 마더플레임을 만들었고 마침내 실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더플레임이 도난당했으며 그로부터 2주 뒤 루루시아 왕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전 세계의 지진이 관측됐다. 그리고는 해수면이 1m나 상승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베가펑크는 단언하죠. 그런 막대한 에너지는 마더플레임 말고는 있을 수 없다. 내가 만들어낸 동력이 고대병기를 가동시키고 만 것이다. 그렇게 장면은 스튜시로 전환되는데 에디슨이 말합니다. 스튜시, 괴물새끼 한 마리가 거기로 갔어. 부탁이야, 어서 도망쳐. 그러자 스튜시가 말하죠. 에디슨, 카쿠를 풀어줘도 돼? 벌을 받을지 몰라. 이 말을 들은 에디슨은 답하죠. 스튜시, 알았다. 괴롭게 해서 미안했어. 네 마음대로 해도 좋으니까 반드시 살아남아라. 이 둘의 통신을 듣고 있던 카쿠는 감동을 먹었는지 코끝증해버리죠. 그렇게 다시 사죄하는 베가펑크로 전환되는데, 대체 누가 그 동력을 고대병기에 사용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만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마더플레임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갔기에 중책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과거 세계를 바다로 가라앉힌 인위적인 재해는 실행 가능하다는 게 증명됐다라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렇게 베가펑크를 위로하는 사람들의 모습, 와노쿠니, 크로커다일, 어인섬의 사람들의 모습이 클로즈업되고 베가펑크가 고대병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대병기는 과거에 세계가 존재했고 조이보이는 그걸 후세에 물려주려고 했다. 곧 고대병기가 사용될 날이 올 것이고 나는 그때야말로 세계가 잠길 때라고 생각한다. 공백의 100년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 바로 해적왕 일당이다라고 외치죠. 이 말을 들은 전 해군 원수 센코쿠의 모습이 나오는데 당황했는지 비스킷을 졸라게 먹어버리죠. 그리고 현 해군 원수 아카이누의 모습이 나오는데 화가 엄청나게 난 걸로 보이죠. 장면은 요크로 전환되고 베가펑크가 어떻게 마더플레임을 훔쳤단 사실을 알았는지 놀라며 자신은 동기화시키지 않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루시아 왕국이 소멸될 당시 상공을 관측한 것에 대해 충격에 빠져버리죠. 그렇게 요크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정부의 움직임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렇다면 이라고 말하며 오로송들에게 통신하죠. 방송 전보벌레 위치를 알아냈어. 그리고 오로송이 말합니다. 틀림없는 건가? 요크가 답하죠. 틀림없어. 나도 베가펑크다. 방송전보벌레는 공장층에 있는 철의 거병 로봇이 지키고 있을 거다. 라는 말과 함께 철의 거병 로봇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죠. 그렇게 베가펑크가 말을 이어나가는데, 역사의 모든 걸 알아버린 해적왕 일당들은 어째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라졌는지, 어째서 움직이지 않았는지. 그런데 이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샤봉디 제도의 샤카와 레일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레일리는 술에 취한 듯 중얼거립니다. 베가펑크 할아범이 주절주절대는군. 젊은이들한테서 재미를 뺏지 말라고 바보 같은 녀석아. 안 그러냐 로저라는 말과 함께 원피스 1116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원피스 1116화 체크. 첫 번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베가펑크. 이번 화에서 베가펑크의 메시지 중 충격적인 장면은 요크가 마더플레임을 훔쳤고 기억을 동기화하지 않았지만 베가펑크는 마더플레임이 도난당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루루시아 왕국이 마더플레임으로 사라지기 전 베가펑크는 루루시아 왕국 방면의 하늘을 관측했다는 사실로 요크는 베가펑크가 정부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장면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성 하나? 베가펑크는 요크의 배신을 어느 정도 눈치챘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청전보벌레를 이용한 통화 내용을 엿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크는 베가펑크의 배신자로서 몰래몰래 오로송들과 통신하는 장면이 여러 등장했는데요. 과학자인 베가펑크와 다른 세틀라이트들과는 달리 요크는 먹고 자고 싸는 등의 생리적인 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인물인데, 이에 따라 본능에 충실한 요크와 동기와의 구제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베가펑크가 요크를 감시하고 도청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 2. 수개월 뒤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베가펑크의 견문색? 원피스 세계관에는 견문색 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단련하면 조금 앞에 미래를 볼 수 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는 멀리서도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마저 들을 수 있죠. 베가펑크의 지식은 수백 년을 앞선다고 말한 설정과 같이 선천적으로 일부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견문색을 지닌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능성 3. 뇌내 열매의 각성? 모든 열매는 그 능력에 맞게 각성이란 것이 존재하는데요. 베가펑크는 천재과학자로서 자신의 재능에 딱 맞는 열매인 뇌내 열매를 먹은 인물이죠. 따라서 베가펑크 또한 열매 각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뇌내 열매의 각성은 동기화를 하지 않아도 각각의 세틀라이트들의 행동, 기억을 알 수 있는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요크가 동기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크의 배신을 어느 정도 눈치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능성 4. 베가펑크는 잠깐의 시간 동안 미래로 타임오프했다? 베가펑크의 모티브는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답게 악마의 열매 능력이 아닌 과학력을 통해 잠깐의 미래를 보고 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베가펑크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워프 중에 시공간이 왜곡되어 로봇에 끼어버렸다고 하죠. 즉, 베가펑크는 과거로든 미래로든 시공간을 이동하는 실험을 진행했었고, 그 과정에서 미래의 어떠한 광경을 엿본 것이라 생각되네요.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지만 타임오프 도중 봤던 장면은 루루시아 왕국이 없어진 사실,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사실, 고대 거병 로봇이 깨어났다는 사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로 꿈인 줄 알았던 워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루루시아 왕국 주변을 관측하고 있었고, 이는 현실이 되어 루루시아 왕국이 사라짐과 동시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 따라 자신이 워프하여 본 장면이 꿈이 아닌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짐작하고는 미래에 자신이 죽어있는 장면을 생각하며 자신이 죽는다면 세계의 진실을 담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게 설계해놓은 것이라 생각되네요. 2번째, 철의 거병 로봇과 마이노즈의 외형. 이번 화에서 고대 거병 로봇의 전체적인 모습이 공개됐는데, 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마이노즈의 외형과 닮았다는 점입니다. 뿌리며 가는 이두근의 두꺼운 전완근, 거기다 배불뚝이 모습의 숏다리 외형까지. 고대 거병 로봇은 마이노즈를 개조하여 제작된 로봇이라는 게 생각입니다. 과연 오다 작가의 우연의 작화일지 고대의 오즈와 거병 로봇의 연관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째,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침묵하는 해적왕 일당. 베가펑크가 말하길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존재한다, 바로 해적왕 일당이다 라는 말로 레일리가 술에 취해 말하죠. 이미 난 할아버지야, 젊은이들한테서 재미를 뺏지 말라고 베가펑크 자식. 이 말을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후세들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로저 시절 때 로저는 불치병에 걸렸고 포세이돈이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세계의 싸움을 걸기에는 시기가 일렀다고 생각했고, 로저 일당은 대해적 시대를 열며 후세에게 물려줬죠. 이는 자신들이 모험을 통해 성장했던 이 과정을 후세들 또한 경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선구자의 마인드라고 보여지고, 젊은이들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싸움을 걸 수 있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가지는 로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로저 없이는 세계의 싸움을 걸지 못하는 일당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세계의 진실을 알았을 때 세계 정부의 만행을 전부 알았을 테지만 싸움을 걸지 못하고 순응하고 침묵했다는 것 자체가 후세를 위하기보다 발언할 시에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며 본인이 제거당할 수도 있다고 여겨져 침묵하고 회피한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